자, 이제 파일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파일 허가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필요했냐면, 유닉스가 멀티 유저 개념이에요. 동시에 여러 사람이 접속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파일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 파일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파일을 뭐 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이제 권한을 주는 건데, 권한에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R, W, X입니다. 네, 그래서 자, R은 읽을 수 있어요. 읽기, 권한, 읽기. W는 편집할 수 있어요. write 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라는 겁니다. 네, 수정. 네, write, 저장할 수 있는 권한. X는 실행할 수, execute, 실행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세 가지를 주는데요.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진수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이진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진수로 얼마예요? 10진수로 얼마예요? 네, 7이잖아요. 네,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네, 그래서 7이다. 이렇게 7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에 7이 있으면 이걸 이진수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해요? 6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6이라고 표현한 것은 읽기와 라이트한 기능만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표시하고자 한다. 그럼 이건 4잖아요. 4라고 써져 있으면 얘는 이 파일에 대해서 읽기 권한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 돼요. 이거를 이제 RWX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ls-a를 하게 되면 모든 파일을 보여주시오, 자세히 보여주시오 라는 뜻이 되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거는 파일이다, 디렉토리 중에서 파일이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RWX 권한이 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권한은 이 파일을 만든 사람, 소유자에 대한 권한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세 자리를 묶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뭘 했냐면 RW 이렇게 했죠. 네, 얘는 그룹, 이 소유자가 속한 그룹에 대한 권한이에요.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 파일에 대해서 리드하고 라이트만 할 수 있어요.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네, 그룹에 속하지도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권한, 얘를 이제 기타 사용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기타 사용자들은 리드하는 권한만 있어요. 다른 라이트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라는 거죠. 순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하드 링크 수가 돼요. 자, 하드 링크 수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하드 링크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소프트가 있겠죠. 그 하드 링크와 소프트 링크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건데요. 소프트 링크다라는 것은 이제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단축 아이콘, 네, 다른 파일의 경로를 가리키는 네, 그러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하드링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아이노드 파일을 추가하는 형태를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크 파일을 수정하게 되면 원본도 같이 수정돼 가지고 항상 같은 파일의 내용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이걸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제 저기 하드링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것이고 이 자체의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가 하드링크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부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 파일을 만든 사람 이름, 네, 소유주에 대한 이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룹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에 대한 크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성한 날짜, 파일을 만든 날짜, 그 다음에 시간. 그다음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파일에 대한 이름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소유주 다음에 그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 예를 보세요. 그렇게 써졌다 그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CHMOD 권한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7, 1, 4 이렇게 적어졌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생략이 됐군요. KK, KKK.txt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파일명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가 무슨 권한이 되는 거예요? 네, 소유자에 대한 권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권한, 기타 사용자들의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놓고 나서 맞는 설명은, 틀린 설명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유자는 얘가 111이잖아요. 이진수로 111이니까 read, write, 실행 세 가지 권한이 다 있어요. 라는 뜻이고 그룹은 뭐가 되는 거예요? 001이니까 무슨 기능밖에 없어요? 실행할 수 있는 기능만 있어요. 자, 얘는요. 0, 1, 2, 4니까 1, 0, 0이죠. read 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 주면 되고 유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해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아까 설명했다시피 리눅스의 특징이라면 멀티 유저 두 번째 줄을 보세요.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이게 유닉스에 있는 기능이죠. 유닉스도 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이 가능한 거고 그 특징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가장 큰 특징은 오픈소스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료이지만 소스 자체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스까지 공개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완전히 12달이죠. 1년 걸렸다 그러면 1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프로그램 개발에만 매달렸다 그거죠.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져서.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도 일단 해결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부품 꿈을 안는 거죠. 내가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1년치 월급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또 자기도 생계라는 걸 유지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 무료로 배포를 하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소스까지 다 공개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소스를 공개하면 그 소스를 또 다른 사람이 또 수정을 해요. 더 좋게. 그래서 더 발전되고 발전돼서 이 리눅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한글 파일로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수정해가지고 또 배포하고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까지 공개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리눅스의 특징을 보면 유닉스와 호환이 가능합니다. 네, 무료죠, 무료. 네, 우리는 무료가 좋잖아요. 네. 자, 리눅스는 공개 운영 체제입니다. 개방성입니다. 소스 코드도 공개합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소스 코드 공개가 됩니다. 완전 무료입니다. 유닉스와 호환됩니다. 자, 2번이죠. 2번. 리눅스는 공개 운영 체제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를 보세요.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리눅스는 멀티 유저. 특징 보세요.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입니다. 네. 태스킹은 이제 작업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 3번 위에 있죠. 네, 그 다음에 리눅스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계속.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운영체제가 유닉스를 이제 우리가 다뤄봤고요. 유닉스는 이 개념 접근 권한 보안에 관련된 거 기억해 주면 되고, 리눅스는 그냥 특징적인 거 지나가는 말로 이제 설명 그런 거 한번 보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 윈도우가 나온 거죠. 네. 자, 윈도우는 이제 버전이 지금은 10 버전이 있고요. 그 전에 8 버전이고 그 다음 7 버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7버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10 버전은 그냥 상식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네. 자, 윈도우가 나오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MS 도스였죠. 네. 도스의 특징은 명령어를 다 일일이 쳐야 된다라는 거고, 이때는 마우스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이제 마우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도스 시대 때는 컴퓨터를 키면은 화면이 그냥 시커먼 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명령어를 쳐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 좀 공부 잘하구나, 이제 머리가 좀 있구나 그렇게 했다가 윈도우즈가 나오면서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GUI 환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UI라는 것은 그래픽, 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그래픽을 통해서, 아이콘을 통해서 모든 대화를 하는 거죠, 컴퓨터와. 네. 그것에 비해서 도스는 CUI입니다. 네, C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입력하는 것에 따라서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90%입니다. 90%의 컴퓨터에서, 개인 PC에서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윈도우즈 1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에서 윈도우 7에서 8버전, 그 다음에 9버전이 없어요. 9 없고 10으로 건너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10으로 건너뛰었냐라고 했더니 10이라는 숫자가 좀 이미지가 많은 혁신을 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0으로 건너뛰었다라고 합니다. 자, 윈도우 10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특징적인 거 한번 살펴본다면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시작 메뉴가 좀 달라졌다라는 거고, 시작 메뉴를 누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타일 방식으로, 사각형 방식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 타일 형태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윈도우즈 10 쓰시면 이제 시작 버튼 딱 누르고 여기 하면 오른쪽에 막 이렇게 타일 모양으로 뜨잖아요. 네, 그런 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엣지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있지만 탑재돼 가지고 엣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엣지는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거고요. 왜 빠르냐? 액티브엑스를 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엑스를 빼서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 액티브엑스가 필요하면 익스플로러 11 버전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앱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걸 앱 처리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쇼핑, 네, 쇼핑 환경이 들어왔다 그죠.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하니까 윈도우 스토어로 해가지고 쇼핑 환경을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림창이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보면, 화면에 모니터의 오른쪽 밑에 보면 알림창이 있는데 그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합을 해가지고 윈도우즈 10에서 스마트폰의 앱까지 이렇게 확장을 했다라는 거고, 또 지능형 음성 비서 코타나가 탑재가 됐는데 한글 버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명령어를 말로써 내릴 수 있다 그거죠. 키보드로 여러분 치고 마우스로 치잖아요. 이제 그것도 필요 없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다는 가능하잖아요. 음성으로 뭐 좀 찾아줘 하면 찾아주죠. 네, 그렇듯이 PC에도 음성으로 명령어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지능형 음성 비서 서비스를 넣는데 한글 버전에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추후에 구현될 예정이다. 구현돼 봐야 알겠죠. 근데 스마트폰에 됐는데 컴퓨터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윈도우 로고의 변천사를 한번 보세요. 자, 85년도에 윈도우 1, 그다음에 92년도에 윈도우즈 3, 95년도에 윈도우즈 95, 2001년에 XP. 여러분 무슨 세대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2006년도에 비스타, 2009년도에 7, 2012년도에 8, 2015년도에 10 이렇게 나왔다 그죠? 어디서부터 기억이 나세요? 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이 있습니다. 이제 맥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애플이 맥킨토시용으로 개발한 맥이 됩니다. 그래서 또 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좋아하고 그래픽이라든지 편집을 주로 위주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 OS X 버전이 있다고 이제 X. 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인베디드를 보세요. 인베디드.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베디드입니다. 네,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내장형 시스템이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특정한 기계에서만 작동하는 것을 말을 해요. 특정한 목적으로만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에 에어백이 있어요. 그 에어백은 아무 때나 터지면 안 되죠. 일정한 브레이크를 어떤 속도에 의해서 밟을 때 그럴 때만 터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만 터져야 되는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터지면 그것도 의미가 없죠. 네, 그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만든 것을 인베디드 시스템이고 그거는 딱 그 시스템에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시계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MP3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교통신호등에 들어가 있는 것 각각이 다 다르죠. 네, 그 속에 있는 건 그 기계에서만 작동한 것을 우리는 내장형, 인베디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베디드의 특징은 딱 그 기계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른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작동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딱 그 기계에서만 되어야 됩니다. 자, 연습 문제 풀면은요, 거의가 다 유닉스에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볼게요. 유닉스의 커널입니다. 커널. 자, 유닉스 시스템은 커널과 쉘로 구분된다라고 그랬죠. 커널은 관리자고 쉘은 명령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데 명령어죠. 명령어는 누구예요? 쉘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자, 문제 2번입니다. 유닉스 운영체제 커널입니다. 커널. 다 관리자죠. 스케줄러, 파일 관리자, 메모리 관리자, 윈도우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네, 4번이 틀렸죠. 네, 윈도우와 유닉스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네, 서로 다른 운영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유닉스 명령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명령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FSCK,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는 거다. 여기서 FS가 파일 시스템의 약자예요. 파일 시스템.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끝에 있는 K는 체크입니다. 체크. 그럼 중간에 있는 C는 뭘까요? 네, consistency. 뜻이랍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 컨시스턴시 체크다라고 해서 파일 시스템을 검사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자, PS는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한 경로를 설정한다라고 그랬는데 PS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표시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별 명령어 다 있죠. 유닉스는. 핑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차피 통신 쪽에서도 나오니까 핑이라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연결 유무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의 컴퓨터가 있어요. 자, 여기에 네이버라는 서버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이 조금 버벅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핑이라는 명령어를 내리고 네이버 IP 주소를 칩니다. 그럼 네이버에 접속이 돼가지고 잘 접속이 됐어요 라고 OK 신호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죠. 이건 좋은 걸까요? 네,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연결됐는지 확인할 때 그냥 간단한 명령어인데 아주 자그만 쌀 그 한 톨보다 더 작은 알갱이를 네이버한테 보내는 거고 네이버가 잘 받았어. 그러면 연결이 잘 된 거죠. 근데 아무 신호가 대꾸가 없으면 그건 연결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재미삼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귀찮은 거예요. 근데 계속 응답 신호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00건을 동시에 보낸다. 만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보낸다. 10만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보낸다. 그럼 네이버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꾸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해요. 그죠? 이게 이제 공격 기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이버는 핑이라는 명령어를 안 받겠다라고 해서 핑이라는 명령어를 줘도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네, 그걸 막아버리는 서버들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핑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상태를 체크하는 기본 명령어가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CH 모드는 우리가 봤죠. 네, 파일의 보호 모드를 설정하는 거죠. 네, mount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죠. 자, 4번입니다. 네, ls-l을 수행을 했습니다. 네,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파일을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건가요? 네, 이건 똑같죠? 네, 그런가요? 네, 여기 하드링크스 2가 있군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를 보고 피터는 소유자, 파일 소유자이죠? 소유자의 권한은 뭐였어요? RWX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정을 W의 권한이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태프 그룹입니다. 그룹. 이게 두 번째 그룹의 역할이죠. 두 번째 그룹이 뭐래요? R-X네, 여기가. R-X 이렇게 써졌네요. 두 번째 그룹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죠? 리드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라고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심볼릭 링크가 아니라 뭐예요? 하드링크죠. 네, 하드링크가 2개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다른 사용자도 그랬어요. 다른 사용자,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 뭐죠? R 권한이죠. 리드만 할 수 있어요. 읽을 수만 있어요. 라는 거죠. 읽는다라는 것은 뭐죠? 내용을 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겠군요. 자, 5번 갑니다. 네. 유닉스에서 사용자에 대한 파일의 접근 제한, 명령어가 뭐예요? chmod죠? 권한 설정. 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맞죠? 네. 자,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운영체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운영체제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용어 2가지가 나오는데요. 구분을 해보세요. 프로세서가 있고요. 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 그죠? 프로세서는 처리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CPU 생각해 주면 되세요. 누가 처리기가 어쩌고 저쩌고. 프로세스는 이제 프로그램 단위입니다. 네. 프로그램을 이제 쪼갠 단위.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거죠. 프로세스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지금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는 뭐죠? 네,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단위, 프로그램을 쪼갠 단위에 대한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프로세스는 뭐죠? 프로세스는 결론은 뭐예요?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이죠. 네, 연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여러 개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것을 멀티 프로세서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같은 시간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띄우는 시 분할 방식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고요. 자, 프로세스란 한번 밑에 설명을 보면 한마디로 뭐예요? 네, 프로그램이다. 그죠?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세요. 그러면 프로세스라는 것은 현재 수행할 프로그램의 작은 단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가. 네. 자, 준비 단계가 있고요. 네, 실행 단계가 있고요. 대기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먼저 준비 단계란 무엇이냐면 실행을 하려면 CPU의 할당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CPU의 준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기다려요? 메모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순서 이제 CPU를 쓸 사람 해가지고 여기 줄이 서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거를 준비 상태다라고 합니다. 근데 줄을 섰어요. 그럼 당신 CPU 쓰시오라고 할당이 됐어요. 그때를 이제 우리는 실행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준비 상태에 왔다가 CPU 할당을 받아서 실행으로 가서 결과가 끝 할 수도 있죠. 끝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준비해서 실행으로 가서 결과가 끝났어요.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가 실행이 좀 오래 걸려요. 시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준비 상태에서 실행으로 갔어요. 근데 5분만 쓰기로 했어요. 5분 동안 다 못 끝냈어요. 그러면 다시 이리 보내서 맨 뒤에 다시 줄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줄 서서 할당 받아서 실행해서 안 되면 또 여기 가는 거예요. 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끝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실행이라는 것은 CPU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어떻게든 CPU를 차지해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대기는 뭐냐고죠, 대기. 이게 말이 좀 비슷하죠. 대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준비 상태에서 CPU 할당을 받아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상에 뭐가 있냐면 키보드로부터 100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사용자가 키보드로 100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속도가 어때요? 여러분 자판 빨라요? 네. 자, 빠르다고요? 네. 네. 100개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뭐예요? CPU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느니 너는 100개 입력 받을 동안 너는 여기에 좀 있어라. 그리고 나는 다른 프로그램 실행하련다 라고 되는 거죠. 그게 대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100개의 데이터 입력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줄 서로 가는 거예요. 줄 서서 다시 여기서 실행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준비해서 실행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어떤 입출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기를 거치고 일이 오는 게 아니죠. 네, 실행해서 대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준비로 가야 돼요. 준비에 가서 줄 서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는 세 가지입니다. 준비, 실행, 대기. 대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어를 또 만들었어요. 준비해서 실행으로 가는 거.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 디스패치한다 라고 용어를 붙인 거예요. 이 용어를 붙였을까요? 그냥 시험 문제 내려고 붙였겠죠? 네, 그래서 준비해서 실행 가는 거 디스패치한다 라는 거고, 실행해서 어쩔 때 준비로 다시 후진하는 거예요? 예, 어쩔 때 준비 어쩔 때 시간을 다 못 썼을 때, 시간 안에 다 못 끝냈을 때, 그거 우리는 타임아웃이다. 타임아웃. 그 다음에 실행해서 입출력 장치에서 입력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입력 장치로부터 기다리고서 대기로 가는 거, 이거를 용어상으로 블럭이라고 합니다. 블럭. 네. 그 다음에 대기에서 다시 준비로 가는 거, 웨이크업입니다. 웨이크업. 용어를 그렇게 붙여놨어요. 용어를 보니까 어떠세요? 좀 헷갈리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보통 보면 좀 어렵다, 헷갈린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쉽네, 애울만 하네. 그건 남들도 다 애우니까 변별력이 없으니까 안 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꼭 외우세요. 그 그림 자체를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제어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진행 중인 프로세스는 다 이것저것을 다 저장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내부에 보면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 프로세스의 교유 식발자, 뭐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장하는 것이
프로세스 제어 블록 PCB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을 하죠.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를 할 때 PCB를 가진 프로그램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세스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이고, 프로세스에는 당연히 PCB가 붙게 돼 있죠.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PCB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현재 진행 중인 것에만 PCB가 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을 좀 쪼개가지고 현재 실행 중인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이 프로세스를 또 쪼갰어요. 또 쪼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레드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 개념을 일단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그냥 스레드 하나로 구성될 수도 있고,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두 개의 스레드로 구성될 수도 있겠죠. 그건 쪼개기 나름이겠죠. 네. 그래서 다중 스레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된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다중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본다면 여기가 이제 스레드입니다. 쪼개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멀티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쪼개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스레드, 여기도 스레드. 이게 이제 전체는 뭔 거예요? 프로세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는 지금 현재 3개의 스레드로 구분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왜 뭐 하려고 이렇게 쪼갰냐? 병행성을 높이기 위해서 쪼갰다. 병행성이라는 것은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채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유 폴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동일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은 힙이라는 영역에다가 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요. 네. 그런데 자신들만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스택 구조를 가져요. 네. 이렇게 스택 구조하고 레지스터는 다 별도로 가져요. 이렇게요. 그걸 기억해 주면 되세요. 자, 스레드는 자신만의 또 4번 장점의 4번 보세요. 자신만의 스택과 레지스터를 가집니다. 네.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되는 영역이 있죠. 그의 힘 영역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억 장소에 대한 낭비가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런 공유 영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병행성을 증진시켜 준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문맥 교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문맥 교환은 자주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 교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세요. 자, CPU가 있는데 이제 캐시 개념을 예로 든다면 캐시에서 얘가 A라는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다 찼거든요. 근데 CPU가 B를 부르네요. A를 내보내고 B를 넣었어요. 근데 또 CPU가 A를 찾네요. 그럼 또 B 내보내고 A를 넣어요. 또 B를 찾네요. 또 내보내고 해요. 내보내고 가져오고 내보내고 가져오고 이런 게 자주 반복되면 안 좋겠죠. 내보내고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문맥 교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은 프로세스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고 제어권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게 넘기는 작업이에요. 하여튼 넘기는 작업이에요. 네, 넘기는 게 너무 자주 일어나면 어떠세요? 안 좋다라는 개념이 되죠. 그런 걸 우리는 문맥 교환이다라는 용어를 붙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병행 프로세스다라고 있는데요. 병행이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여러 개를 같이 처리하자라는 개념이 병행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병행 프로세스에서 여러분 제일 문제되는 건 뭘 것 같습니까?
자료죠, 자료. 데이터, 자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값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명령어를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A라는 값을 다른 프로세스에서 쓰고 있어요. 거기서 연산을 해버리네요. 그럼 나는 어때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나도 또 수정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병행 프로세스에서는 바로 그 문제예요. 자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래서 병행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A라는 변수에 100이 들어가 있는데, 네, 어떤 가라는 프로세스에서 A를 쓰고 있어서 A는 A 플러스 1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프로세스에서도 A라는 변수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A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A에다가 100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먼저 수행을 했으면 얘가 끝나야지 얘가 가져올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자원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두 개 다 A를 가져가서 연산을 해버리면 어떠세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A 값이.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서만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는 임계 영역이라고 한다 그거죠. 그래서 그 임계 영역에 자료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프로세스만 그 구역에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에다가 자료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네, 영역에 들어온 프로세스만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 자, 상호 배제라는 용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프로세서가 그 해당된 자원을 사용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세서들이 대기 상태를 만들어서 액세스 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어 방식인데요. 말이 어떠세요? 임계 영역하고 비슷하죠? 자, 임계 영역은 공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는 하나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공간을 우리는 임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방법을 상호 배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말은 두 개가 비슷하지만 임계 영역은 공간의 의미고 상호 배제는 하는 방법의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동기화 기법이 있습니다. 동기화 기법은 뭐냐면 여러 프로세스를 이제 동시에 처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 순서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프로세스를 먼저 할 것인지 니은이라는 프로세스를 먼저 할 것인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임계 영역이에요. 이 임계 영역에서 A라는 이제 데이터를 쓸 프로세스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1이 A라는 데이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째야 돼요? 대기하죠. 순서대로 대기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항상 대기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여기 비어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거죠. 자, 이 프로세스 1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영역을 우리는 임계 영역이라 그러고,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을 상호 배제라 그러고, 여기 순서를 잡아주는 것을 동기화 방법이라 그러고요. 자, 그 순서를 잡아주는 방법에 자, 세마포어 방식이 있는데요. 세마포어 방식은 P연산이다, V연산이다. 그 방식에 의해서 순서를 잡아주게 돼요. 네. 자, 보면은 정수형 변수만 사용합니다. 정수, 실수 아니에요. P연산, V연산은 정수만 사용합니다. 아이고, 네. 정수. 네. 그럼 다른 시간에는 마이크가 이렇게 삑삑 안 거리세요? 오늘만 그런가요? 네. 제가 뭘 건드나 봐요, 자꾸. 네. 자, 정수형 변수입니다. 자, P연산, V연산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P연산은 그런 거를 P연산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건 그거요가 아니라 P연산은 이제 거의 문제를 보면 while S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스킵하시오. S가 0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원이에요.
자원이 0개이면 더 이상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킵을 하는 거고, 자원이 있어요. 1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주는 거예요. 자원 할당하는 거예요. 자원을 할당을 했으면 어때요? 자원의 개수를 하나 감소시켜야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자원을 주는 거예요. 자원을 점유를 했으니까 남은 자원은 어떠세요? 하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V연산은요, 자원을 반납한 거예요. 반납을 했으니까 S, 남은 자원이 어때요? 하나 증가하겠죠. 네, 이거는 이제 자원을 반납을 했어요. 다 썼어요 라고 반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인 알고리즘은 이제 우리가 안 나온 경우이고요. P연산이란 자체가, V연산이란 자체가 P연산은 S-1을 하는 것이고 V연산은 S 플러스 1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S-1은 이제 자원 하나 건네줬으니까 남은 자원이 하나 줄어들었어요 라는 것의 의미고, 얘는 자원을 이제 다 썼어요. 반납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세스 쓸 사람 있으면 쓰세요 라는 거니까 총 자원의 개수가 하나 더 증가하는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P연산은 이제 진입을 결정하는 것이고, V연산은 대기 중인 프로세스를 깨워주는 그런 신호 동작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모니터 기법은 뭐냐면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는 기법이에요. 정보 은폐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이제 이걸 모니터라는 개념으로 봐가지고 한순간에 하나의 프로세서만 모니터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밖에서는 이 내부를 쳐다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돼요. 용어 자체를 그냥 보시면 되세요. 그죠?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래서 교착 상태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도 들어갈 예정인데요. 소프트웨어 공학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체제 배우시는 거 어떠세요? 컴퓨터 구조보다는 그래도 좀 낫죠? 네.